집을 사면 7억을 드립니다 라는 주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또 청약 이야기 많이 하는데 로또 청약이 없어진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로또 청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죠. 로또 청약 서초 메이플자이가 특공에 10,000명이 몰렸다. 경쟁률이 123.7대 1이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는데 메이플자이라고 해서 이제 반포 한강변 쪽 뭐 인근에 있는 뭐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한 10,000명 몰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싼 아파트가 아닌데 10,000명이나 몰릴까?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메이플자이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고속터미널이죠. 고속터미널로 이제 대두되는 약간 이게 반포 쪽 이쪽에서 약간 오른쪽 뭐랄까 신사동 쪽으로 좀 가는 길에 있는 요 대단지입니다. 요 대단지인데 여기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여기 좀 이빨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여러 단지들을 합쳐가지고 통합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반포, 뭐 한신 8차, 9차, 10차, 11차 상가들도 같이 합쳐가지고 동의가 되면 같이 아파트로 올립시다 이렇게 한 거고 뭐 동의가 안 된 부분은 이제 빼고 이제 진행을 한 거겠죠.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파트죠. 아크로 리버파크, 뭐 레미안 원베일리, 뭐 레미안 퍼스티지 뭐 이런 단지들에서 뭐 그리 멀지 않은 이 고속터미널 여기 백화점 있는 여기에서 뭐 바로 옆이니까 그냥 뭐 여기 반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 조감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3,300세대니까 작지 않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서울에서도 큰 단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1,000세대 정도만 돼도 대형 단지라고 하는데 3,000세대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겠죠. 자, 그런데 보면 일반 분양이 162세대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이 조합원들 분양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워낙 이제 통합으로 재건축을 좀 대형화를 했기 때문에 아까 뭐 상가도 있었죠. 그러니까 상가 주인들도 집 하나씩 줘야 되죠.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단지들도 아무래도 뭐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좋지는 않으니까 우리 집 하나씩 받기도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양이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제 공사비에다가 좀 충당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네. 그러면 이게 주변의 시세가 얼마가 될까 한번 보면은 인근의 전용 5구 그러니까 한 20평대, 25평형 뭐 이런 아파트 있죠. 이게 원벨리가 한 30억 하고요. 반포 센트럴자이가 한 25억 정도 지금 뭐 호가로 떠 있는 상태인데 요 정도 가격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오늘 기사 중에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여기가 복도식이더라 하면서 뭐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평당 7천만 원이나 받으면서 신축 아파트에 복도식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복도식 하면 어때요? 옛날 그 약간 뭐라고 해? 그 학교처럼 여기 교실 있고 이렇게 복도가 쭉 있는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헬리오시티 있죠. 9,510세대가 있는 헬리오시티에 가면은 딱 그 옛날 학교 교실처럼 복도식으로 쫙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소형 평수들이 이제 복도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신축 아파트는 당연히 계단식이고 엘리베이터 하나 두고 1호, 2호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복도로 돼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이거 좀 말이 되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 4집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집 정도. 그러니까 복도식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좀 더 맞지 않을까. 주상복합 같은 것도 보면 이제 한 층에 뭐 6집에서 뭐 8집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한 4집, 5집 뭐 이렇게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뭐 복도식이 많이 그 일반 분양을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합원들부터 먼저 좋은 거 가져가고 남는 거 일반 분양하는 게 뭐 상식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평형대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진짜 학교처럼 생긴 복도는 아닐 수가 있으니까 뭐 아주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써야 될까? 물론 이제 가보면 약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분양가 때문이죠. 여기는 지금 2층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뭐 지금 복도식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거 다 층수 안 좋거든요. 층수 안 좋고 뭐 동 안 좋고 막 이래요. 근데 상관이 없어. 왜냐? 사람들은 이거 하나 청약 당첨만 되면은 그냥 돈 엄청 벌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 5구 타입이죠. 그러니까 25평대를 보면은 한 17억에 분양합니다. 17억 3천, 4천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요? 아까 29억 하고 옆에 25억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한 6억에서 7억, 그다음에 많이 잡으면 한 8, 9억 정도 이게 시세 차익이 있는 상태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1, 2년 뒤에 입주하거든요. 그러면 입주 시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자마자 거의 한 7, 8억 번다? 이거 대박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복도식이든 2층이든 뭔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보면은 이제 세대 수도 몇 개 안 됩니다. 아까 말한 5구 타입은 뭐 하나, 두 개밖에 지금 특공을 안 하다 보니까 요 4구 타입 가지고 좀 얘기해 볼게요. 4구 A 타입이 이제 25개가 나왔는데 이 생애 최초죠. 생애 최초는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되니까 여기 3,400명. 기타 지역까지 합치면은 뭐 거의 뭐 4,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개가 배당이 됐는데 4,000명이 몰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따져봐도 720대 1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계약금이 한 3억 정도 돼요. 아까 말한 그 4구 A가 한 15억 정도 분양을 하는데 계약금이 20%입니다. 그러니까 3억만 있으면, 물론 3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3억만 있으면 어쨌든 분양은 받아. 근데 여기가 이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데 제가 아까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니까 한 50% 정도 대출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도금은 9억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자 후불제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잔금은 이제 25년 6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때 잔금 내면은 요거 집 사가지고 한 7억에서 한 8억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은 할만한 거지.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중도금 대출 한 절반 정도 해주니까 뭐 한 50% 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 가서 우선 계약금 3억 구한 다음에 어떻게든 2025년 6월까지 7억 5천만 맞추면 내가 플러스 7억을 버네. 야, 이거 대박인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뭐 발코니 옵션 뭐 이런 거 하면은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든 8억만 구하자. 근데 8억을 어떻게 구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사채를 써서 사도 되는 거죠. 왜냐면 사채 써서 사도 7억 먹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8억 투자해가지고 한 1년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 100% 난다 그러면 물론 전매 제한도 있고요. 실거주 의무도 있긴 하지만 해볼만 한 구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자, 실거주 의무가 지금 3년 유예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 여당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너가 싸게 샀으니까 실제로 실거주 할 사람들 투자 목적으로 사지 마라 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정책인데 이게 둔촌주공이 쏘아올린 공이죠. 둔촌주공이 지금 12,000세대인데 거기에 6,000세대가 일반 분양하는데 다 실거주 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냐. 정부가 너 실거주 풀어준다고 했잖아 하면서 이게 막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거 풀어줘야 되나 하면서 지금 여야가 지금 합의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폐지가 될 가능성도 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급조금 해준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럼 실거주가 폐지가 되면은 이게 전세가 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대략. 그러면은 15억에 분양 받아가지고 전세 10억 주면은 한 세금 다 포함해서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만 있으면은 내가 7억을 돈을 버는 겁니다. 5억 가지고 7억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계약금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신청한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 이게 대박이니까 이거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청약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들 몇 번 했는데 이런 로또 청약이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아, 나도 저거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사실 이게 확률 싸움이고 확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되고 누군가는 되는 거잖아요. 내가 될 확률은 사실 극히 낮습니다. 로또가 내가 당첨될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면 남이 되는 건데 도대체 누가 될까? 이렇게 지금 강남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특공으로 받는 분들이 보통 이제 금수저 특공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특공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 소득 제한이 있어요. 소득 제한과 자산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득이 제한이 되는데 보면은 이제 뭐 3인 가족이라고 보면은 한 780만 원 정도, 한 800만 원 정도가 이제 월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럼 800 버는 사람, 그다음에 뭐 자산도 보면 뭐 한 3억 3천 정도 이하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특별 공급을 받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15억짜리, 17억짜리를 사가지고 실제 시세는 25억에서 27억짜리를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득과 자산의 제한이 있는데 이런 걸 살 수가 있나?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반 회사원이에요. 그냥 내가 뭐 대기업이라고 칩시다. 한 명은 대기업, 한 명은 공무원 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한 1억 정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령액 따지고 생활비 따지고 이건 당연히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2년도 살아야 됩니다. 서울 2년 이상 살면서 4억 모으기가 쉽습니까? 4억 모으는 거 진짜 어렵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대출도 받아야 되죠. 잔금도 내야 되죠. 할 게 많아요. 자, 거기다가 서울에 사는 회사원들이라고
치고 이제 다자녀 특공도 있었습니다. 다자녀 특공이 좀 경쟁률이 좀 낮았는데 당연하죠. 애를 3명 낳아야 돼. 애 3명 낳고 한 4억 모아가지고 이거 계약금도 내고 뭐 중도금도 좀 내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서울에 사는 회사원 부부가 아이 3명 낳는다? 그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애를 3명 낳았다고 쳐. 그럼 저축이 안 되겠죠. 아니 지금 소득 제한 있고 자산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를 3명 낳고 4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냐 이거지. 서울에. 자, 거기다가 실거주를 해야 돼요. 만약 실거주 의무가 안 풀려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대출 한 7억 5천에서 8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7억 5천 대출 받았다고 치면은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소득 제한이 있었잖아요. 소득 제한이 800만 원인데 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매달 400만 원씩 원리금을 갚으면서 또 현금은 한 또 5, 6억 있어. 그다음에 이걸로 애들도 키워야 돼. 이 강남에서 강남 반포에서 애들까지 키워야 된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청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해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 나중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청약을 나는 뭐 사채를 써서라도 한다라고 말했던 거는 사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걸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따져보면은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이게 금수저 특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불합리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그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과열지구 이런 게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은 분상제가 좀 풀렸지만 여전히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계속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가 싸게 분양받으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3,300세대 중에 16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140개는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 조합원들이 사실은 최대한 비싸게 팔아가지고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들이 한 10년, 20년 살면서 어떻게든 뭐 이거 끌고 갔겠죠. 중간에 조합장도 막 바꾸고 설계 때문에 막 대판 싸우고 막 투표해가면서 아주 그냥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162개를 똑 떼가지고 한 10억씩 깎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금수저한테 주는 거예요. 너네들 받으라고. 받아가지고 7억에서 10억 벌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제도라는 거죠. 이게 정말 과연 이게 합리적인 제도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000명이 몰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당첨이 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한 9,900 몇십 명은 다들 그냥 허탈하겠죠.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겠죠. 이 회사에서 무순위 줍줍이라 뭐 이런 거 뜬다고 하면은 온 나라에 있는 회사원들이 다 그거 클릭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될까봐 뭐 10,000대 1, 100,000대 1이어도 나 혹시나 돼가지고 몇 억 벌까봐 해가지고 그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 예약 거는 회사원들이 엄청 많아요. 무슨 소리냐 진짜 그냥 로또를 하는 거예요. 로또 매일매일 혹시나 될까봐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고 아 떨어졌네 다음번 또 해봐야지 하면서 또 떨어졌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소수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는 좌절하는 시스템을 국가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집이 없으면 아 집값이 빠지는 게 내가 집을 살 거니까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로또 청약 이런 얘기 나오면 나 로또 청약 한번 되면 좋겠다. 나도 청약 돼가지고 몇 억 좀 벌었으면 새 아파트 가서 살았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애증의 강남 아파트가 되는 거죠. 강남에서 이제 로또 청약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나도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되지는 않고 된 사람들 보니까 원래 부자인데 더 부자가 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로또 청약이 끝났는가? 아닙니다. 이 금수저를 위한 로또 청약은 계속됩니다. 2024년에 서울 강남 3구에 분양 예정 단지를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어요. 뭐 물론 100세대, 뭐 400세대, 1600세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분상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당첨되면은 또 5억 번에 10억 번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주택 채권 입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세 차익만큼 청약 당첨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금수저 특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을 당첨받고 싶으면 비싸게 써라. 한마디로 이제 경매에 붙이는 거죠. 경매에 붙여가지고 가장 비싸게 입찰한 사람이 분양받는 제도를 이제 한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다가 요즘에 다시 또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 입찰제로 해가지고 이 시세 차익을 당첨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 제도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의 어떤 뭐 불합리성 아니면 뭐 이 제도의 어떤 단점 같은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한다면 아예 청약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없애지 못한다면 채권 입찰제라도 하는 게 낫겠다. 왜냐 이 주택 채권을 판매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까지는 그냥 청약 당첨자한테 다 준 건데, 개인한테 줘버린 건데, 이게 이제 국가가 귀속을 해가지고 이 채권 판매 금액으로 신혼부부 전용 빌라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뭐 살으라든지 아니면 뭐 3년이든 뭐 5년이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혼부부 전용 빌라를 짓고 아니면 이 채권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계속 짓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저렴하게 빌라를 공급하는 게 신혼부부한테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어떤 서민을 위하는, 무주택자를 위하는 게 훨씬 더 이게 맞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신혼부부들은 굳이 아파트에서, 굳이 뭐 저렇게 뭐 반포에서 뭐 아주 럭셔리한 뭐 30억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런 건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아니면 사업에서 성공하고 아니면 어떤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공급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렇게 뭐 몇십 명한테 혜택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뭐 수천 명, 어떨 때는 뭐 10,000명 이상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매년 로또 판매점 앞에다가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게 지금 청약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무주택자 분들도 이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혹시나 당첨되면 어쩌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로또를 매주 사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한 주를 안 사면 엄청 불안해, 사람이.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군대 갔을 때인가? 그때 로또가 막 엄청 이슈여가지고 그때 막 매주 산 적이 있어. 매주 같은 번호를 샀는데 한 주를 혹시나 안 사면 어떡하지? 이게 되게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요때 당첨이 되면 내가 과연 이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매년 로또 청약이라는 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당첨될까봐 막 10년 넘게 집도 안 사고 계속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고시 장수생 같은 거죠. 막 고시 준비만 막 7년, 8년 한 사람 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되면은 내가 붙을 때까지 한다면서 오히려 오기가 생겨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안 삽니다. 안 사고 내가 어떻게 기다렸는데 하면서 뭐 시세 차이가 얼마 그 되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든 청약에서 난 결과를 내겠다 하면서 계속 끝까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장이 또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가 얼른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인들도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청약제도 자체를 그냥 저는 굳이 이제 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옛날에 이제 집을 많이 공급하려고 아파트 빨리 짓자고 했던 그 제도가 뭐 60년대, 70년대에는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집을 뭐 이렇게 대규모로 싸게 공급할 이유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선택의 영역이니까 이 청약제도 자체도 한번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